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경제개발 60년의 6번째 포항제철 성립사와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6번째 주제 번외 한 다음에 박태준 유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박태준 씨는 포항제철의 사장과 회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이죠. 포항제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 제가 뭔가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왜 박태준 유감이냐? 이거는 포항제철 성립 과정에서 박태준 씨의 역할이 너무나 과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제철의 성립 과정인데요. 한국 정부와 키사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1967년 10월이에요. 자, 이 계약에 따라서 키사가 건설 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기술 계획서 또 가격서 이것을 제출한 것이 1968년 12월이고 이후 한국 정부와 키사가 미국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차관 교섭을 합니다. 이게 196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일입니다. 그랬는데 이코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제공해주는 구미 선진국 및 세계은행 등의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제철 건설안이 부결이 됐고 그게 69년 4월이에요. 이에 따라서 미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에 대한 차관을 공식 거절한 것이 69년 5월입니다. 이름으로써 키사를 통한 종합제철 공장 건설 계획이 좌절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플랜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서 일본을 새로 협력선으로 선정해서 마침내 종합제철을 성사시킵니다. 그것이 여기 초록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결국 포항제철의 성립 과정은 크게 보면 두 단계인데 첫 단계는 한국 정부가 키사와 손을 잡고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했던 단계예요. 그리고 제2단계는 1969년 6월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포철 성립 과정에서 박태준의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키사안이 공식 좌절된 것은 1969년 5월인데 이미 1969년 1월에서 2월, 특히 2월경에 박태준 씨가 키사안의 좌절을 이미 예견하고 대일 청구권 자금의 전용을 구상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정부 및 일본 업계와 교섭을 시작했고 그것이 성사돼서 종합제철소가 건설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려던 한국 정부의 계획은 실패했는데 박태준이 그를 회생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포항제철의 사사, 10년사, 20년사, 30년사와 같은 회사 역사서와 박태준의 전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을 써서 포항제철을 짓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박태준이 하와이에서 구상했다 해서 하와이 구상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박태준 유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자, 물론 처음부터 포철 사사에 박태준의 하와이 구상론이 들어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자, 1975년에 포항제철 7년사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제철 공장을 건설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7년밖에 안 됐지만 7년사라는 책을 낼 필요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이 키사가 확정 재무계획을 제출했던 69년 2월부터 69년 9월까지 이 차관 공유에 대해서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했다. 이어서 정부는 6월에 차관선을 일본 기타 제3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협력선으로 일본을 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월에 대해서 박태준 사장이 일본에 가서 일본 철강업계를 방문하고 사업에 관한 평가를 요청했다. 이 7년사의 서술을 보면 정부가 새 협력선을 일본으로 선택한 다음에 박태준 사장이 나서서 일본과 교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하와이 구상론은 이 포항제철 7년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1979년이 되면 포항제철 10년사라는 책이
출간이 되는데 이때 이 박태준 구상론이 등장합니다. 책의 항목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냉담한 키사. 포항제철에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던 이 제철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냉담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쓰여 있냐면 키사와의 차관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키사와의 차관 교섭이 난항을 겪어서 더 이상 기대할 여지가 없다고 박태준이 판단했다. 그리고 나서 박태준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착상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69년 2월 귀국길의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낸 것이 일본과 절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즉 대일 청구권 자금의 전용 착상이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6월부터 대일 협력으로 전환했다. 이게 포항제철 10년사에 들어있는 포항제철 성립 스토리입니다. 이 1979년 10년사를 쓸 때만 해도 귀국길이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89년에 포항제철 20년사, 또 그보다 한참 뒤인 2004년에 이 중앙일보의 자서전이 연재가 됐었고, 또 그해에 이대환이라는 소설가에 의해서 박태준 전기가 나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고요. 두께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하와이 구상이라고 해서 제목이 붙어 있고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키사의 완전한 배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키사가 배신을 해서 더 이상 종합제철소를 건설하지 못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휴식차 하와이에 들렀다가 그 하와이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돌려 쓰자라고 하는 구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아주 그럴듯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포항제철의 건설 또 확장 역사에서는 이 박태준 씨를 빼고는 그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본인의 자서전과 또 본인에 관한 전기, 이런 곳에 이렇게 하와이 구상론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이 하와이 구상론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 1969년 4월에 이코크 총회 이전에 박태준이 키사안을 버리고 일본의 자금, 기술협력 방향으로 선회를 했나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1969년 4월에 파리에서 열렸던 이코크 총회예요.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우리나라에 차관을 제공해주는 주요 선진국들, 또 세계은행 대표자들의 협의체다 하는 겁니다. 그 총회니까 이렇게 넓은 원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한국 대표단이에요. 박충훈 부총리가 있고, 이쪽이 김학렬 씨입니다. 경제수석비서관.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시 경제기획원의 양윤세 국장인데,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경제외교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국 대표단이 있습니다. 한국의 종합제철소는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차관을 공유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이 바로 이 1969년 4월에 파리 이코크 총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 이전에 박태준은 이미 이 키사안이 실패할 줄 알고 일본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하와이 구상론이 허위인 이유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논리적인 결함이에요. 키사가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에 더 이상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박태준이 감지하고 이 키사안을 포기했다 하는 게 하와이 구상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종합제철소에 대해서 차관을 주는 것은 미국의 수출입은행이에요. 키사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차관을 얻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의 차관을 얻으면 키사에 소속한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종합제철소를 지어주고 그 얻은 차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키사가 차관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키사가 한국의 종합제철소 차관에 냉담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키사는 우리나라 정부에 곧 된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미국 수출입은행 차관이 곧 성사될 것이라고 여러 번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구상론에서는 키사가
우리나라의 종합제철소 건설에 냉담했다든가 또는 심지어 배신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 경제부처의 여러 인물들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 몇 명의 관계자 증언을 들어봐도 하와이 구상론은 허위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오원철 씨의 증언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인물이 오원철입니다. 당시 1969년에는 상공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69년 4월에 열렸던 이코크 회의에 참석했다가 5월 초에 귀국했습니다. 이분이 쓴 한국형 경제건설이라는 7권의 책 중에 마지막 권 제7권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한 종합제철 건설. 이게 실제로 성사된 거죠. 박충훈 부총리 일행은 이코크 회의 후 서독과 미국을 방문하고 동경에 도착했다. 동경공항에는 박태준 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필자에게 종합제철에 관한 그간의 교섭 내용을 물어보기에 이코크의 분위기를 설명하니 몹시 우울해했다. 좀 아래 내려가면 양윤세 투자진흥관이 경제기획원의 국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코크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양윤세 투자진흥관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요청하면 가망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이코크 회의에서 한국 종합제철소에 대한 차관안이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럼 박태준 씨의 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하겠죠. 자기가 포항제철 사장으로서 포항제철소를 맡고 있는데 제철 차관안이 승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제일 관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쿄공항까지 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코크 회의에서는 어쨌든 한국의 종합제철소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따라서 차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박태준 씨가 몹시 우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와이 구상론에서처럼 자신이 일찌감치 키사가 안 될 줄 알고 대일 청구권 자금을 쓰기로 착안을 했고 그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승인까지 얻고 그리고 그를 뒤에서 추진시키고 있었으면 여기서 우울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태준 씨는 키사안에 따라서 차관이 제공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되니까 우울해한 것이죠. 자, 이게 오원철 씨의 증언이고요. 두 번째는 김정념 씨의 증언이 있어요. 김정념 씨는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고요. 이분은 9년 몇 개월간 최장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당시의 경제 관료들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낸 것으로 코리안 미러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양윤세 국장의 보고를 들은 김 부총리, 김학렬 부총리입니다. 이 아이디어, 청구권 자금 전용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아요. 일본 청구권 자금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위층이 각하가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실무진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고 보고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념 씨의 증언에서는 경제기획원의 양윤세 국장이 청구권 자금 전용 아이디어를 냈고 이걸 김학렬 부총리가 수용을 해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를 승인받아서 이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박태준 씨의 하와이 구상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청구권 자금 전용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 양윤세 씨의 증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인터뷰해서 고도 성장 시대를 열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제가 양윤세 씨를 2년 몇 개월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박충훈 부총리가 자신에게 이 키사안을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해서 재검토를 했다. 그랬는데 이 안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 스스로 키사와 결별하기로 키사안을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한국 정부 스스로 미국 차관이 공식 거절되기 전에 이미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양윤세 씨 본인은 자기가 대일 청구권 자금 전용 아이디어를 냈던 건 아니고 김학렬 부총리가 자신에게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하는 교섭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신은 그에 따라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대장성이나 통산성의 관료들을 만나서 협의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일 청구권 자금의 전용 아이디어를 처음에 누가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정부 스스로 키사안에 따른 미국 차관을 얻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새로운 방안을 이미 찾았다 하는 거예요. 역시 박태준의 하와이 구상 운운과는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소위 박태준의 하와이 구상론이라는 것은 여러 자료에 의해서 완전히 반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박태준 씨가 자기의 역할을 조금 과대 포장할 수도 있지 뭘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하와이 구상론이라는 것이 아주 큰 함의를 갖고 있어요. 포항종합제철의 성공 스토리를 박태준 씨가 독점을 하는 겁니다. 포항종합제철이 성립해서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원해서 성사가 된 것이 포항제철인데 박태준의 하와이 구상론은 이 국가의 총력 지원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자, 그 어려웠던 경제개발기에 귀중한 외화인 대일 청구권 자금을 집중해서 국가의 총력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해서 키운 회사가 포항종합제철이에요. 이게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박태준의 하와이 구상론에 따르면 박태준이라는 천재적인 기업가가 창업하고 키운 회사가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포철은 박태준이 창업한 회사처럼 돼버리고요. 또 실제로 박태준 씨가 사장과 회장으로 24년간 재임하거든요.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이러니 포스코의 주인과 다름 없어집니다. 자, 포스코가 출자해서 사회협력 사업을 하는 기관이 포스코 청암재단이에요. 청암이 뭐냐? 박태준의 호입니다. 포스코 청암재단. 포스코 하면은 뭐 박태준을 빼고 나면 설명할 수가 없다. 포스코는 오로지 박태준 덕분이다 해서 붙인 이름이 포스코 청암재단이 되는 거예요. 2005년에 약 1,000억 원의 기금을 들여서 발족합니다. 2020년 말에 총 자산이 2,300억 원쯤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물론 이거는 이 재단의 보유 자산이고요. 실제로 한 100억 원대 정도 사업을 해요. 포스코가 사회협력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이름이 포스코 청암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항제철의 성립사를 제대로 본다면 포스코 박정희 재단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포스코 청암재단. 포스코는 이후 대단히 편향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대기업에는 다 사회이사가 있죠. 2004년부터 5년간, 2009년까지 박원순이 사회이사로 있었어요. 이 시기에 포스코는 박원순의 아름다운 재단에 8억 원을 기부합니다. 또 포스코 청암재단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민단체 활동과 해외 연수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좌파단체의 운동가 30명이 미국의 유수대학에서 1년간 연수를 합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각 개인에게 해외 연수비로 3만 달러를 지급해줘요. 혼자 나가면 당시 3만 달러 정도면 미국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연수기간에 1만 달러를 지급해요. 그래서 총 1인당 4만 달러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당시 여러 가지 지적이 되니까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죠. 그래서 2009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됐어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포스코가 이 좌파 사회운동가들에게 또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태준 씨 본인도 박원순이나 소설가 주정래 등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박태준 씨가 아현동 주택인가? 그걸 팔아서 박원순의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08년 11월 21일 태백산맥 문학관의 개관식에 박태준 씨가 참여한 겁니다. 자,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은 반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한 책이죠.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 문학관이 열리는데 당연히 조정래는 기뻐하겠죠. 좋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박태준 씨도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던 박원순이나 조정래 씨 등과 동행한 것이 박태준 씨의 말년이었습니다.
자, 포항제철 성립 과정에서 박태준 씨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포항제철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박태준의 하와이 구상론인데, 이는 회사 역사서나 박태준 전기의 작은 실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최대의 프로젝트, 국가의 총력이 기울어졌던 이 프로젝트가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포장을 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을 지운 거예요. 포항제철의 성립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운 겁니다. 자신을 완전한 주인공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하와이 구상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에서 박태준 씨에게 깊은 유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항제철은 1960년대 말 대한민국의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한 프로젝트였고요. 그 주인공은 대통령 박정희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